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데이터 센터는 물 먹는 하마입니다. 그럼 보시죠. 미국보다 많이 뒤처짐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들이 연간 2,700만 개의 병을 채울 수 있는 물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BBC 기사를 통해 AI가 전기뿐만 아니라 물도 억수로 많이 먹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스코틀랜드에 16개 데이터 센터가 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스코틀랜드 국영 상수도 회사인 스코티시 워러는 데이터 센터 냉각에 사용되는 수돗물 사용량 증가가 상당하지만 전체 물 공급량의 약 0.005%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수돗물을 식수 등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냉각에 귀중한 수돗물 대신 폐수 처리를 거친 물을 사용하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컴퓨터 순행 시스템과 비슷한 폐쇄형 루프를 사용하는 게 맞는데요. 문제는 물을 한 번만 쓰고 외부로 배출하는 개방형 루프보다 폐쇄형 루프가 전기를 더 먹는 데다가 GPT-3를 사용해 겨우 10개에서 최대 50개 질문에 응답하는 데 쓰이는 물의 양이 편의점에서 파는 500ml 생수병 하나만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간 본론으로 들어가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2021년에 약 4,500 세제곱미터의 물을 사용했지만 2025년에는 1만 5천 세제곱미터로 4년 만에 4배가 증가했습니다. 언뜻 듣기에 많은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는데요. 왜 그런지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작은 지역 사회에서부터 글로벌 규모에서의 지속 가능성 노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물 사용량의 급증 원인은 매우 간단합니다. 범인이 그냥 AI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AI는 엄청난 열을 방출하는 대규모 GPU와 첨단 칩으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데이터 센터들은 냉각 시스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수냉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공기보다 열을 더 빨리 방출하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기업들이 AI에 최적화된 초대규모 데이터 센터들을 서둘러 건설함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생길 때마다 더 많은 렉, 정확하게는 렉 서버를 층층이 조밀하게 블록으로 배치하고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AI 및 고성능 컴퓨터 렉의 경우 캐비닛 하나당 최대 85kW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기존 렉의 12kW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덕분에 제거해야 될 열이 기존 렉보다 훨씬 더 많이 추가되는데 이는 곧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들의 경우 서방의 경우 마을이나 농장 또는 취약한 생태계 근처에 위치하는 데다가 매년 수만 세제곱미터의 담수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게다가 건기에 물을 많이 쓴다는 건 지역 물 공급에 부담을 줄 수 있고요. 또한 데이터 센터들이 쓰는 물은 식수, 관계수 또는 강과 야생동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냉각에 사용된 후 방출된 물의 경우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물고기와 기타 순행 생물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 발전과 지역사회의 요구 사이에서 발생할 갈등은 심각한 환경 및 정치적 논쟁을 불러올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혹자는 냉각 시스템의 효율성이 갈수록 높아지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것인데 문제는 냉각 시스템 효율성 증가 속도가 데이터 센터 규모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각각의 렉 서버가 이전보다 물을 덜 사용하더라도 렉 서버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소린데요. 덕분에 일부 기업들은 폐수 재활용된 물이나 비음용수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런 시스템 역시 처리 비용 증가 그리고 인프라 업그레이드 같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편 데이터 센터와 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제 당국이 데이터 센터를 중공업처럼 취급하면서 각종 보고 및 규제 적용, 엄격한 물 사용 제한, 더 나아가 물 사용에 대한 벌금까지 먹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ESG를 중시하는 펀드들은 탄소 발자국을 이미 추적하고 있으며 수자원 위험 또한 그들의 추적 목록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책임감 있게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데이터를 공개하고 지속 가능한 냉각에 투자하는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은 더 많은 자본과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규제 당국과 자본 그리고 대중의 압력은 기업들로 하여금 액침 시스템이나 폐열을 재활용해 인근 건물을 냉난방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냉각 방식을 개발하는 등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상 데이터 센터는 물먹는 하마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